평소에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지만 알고 나면 은근히 재밌는 그런 주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가 된 기념으로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달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연말만 되면은 은행에 가서 달력을 받아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탁상용 달력, 벽걸이용 달력, 한 장 한 장 찢어서 쓰는 그런 얇은 종이로 된 그런 달력.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항상 다이어리를 살 때 꼭 달력이 얼만큼 크게 그려져 있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력에 스케줄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목표 같은 거를 적기도 하고 가계부를 대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 달력이라는 거를 항상 어릴 때부터 주변에 두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이 실물 달력을 집에 잘 안 놔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자주 보고 당연한 거여가지고 그냥 달력이 달력이지 뭐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인식하고 지나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그 달력에 있는 각 달, 각 월에 해당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평소에 많이 접하는 단어들인데 이 이름들을 이제 단순히 그냥 명사로만 생각하고 접근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 그 일상 단어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달력의 이름에 관해서 은근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들을 보면은 영어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어원은 사실 라틴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뭐 옛날 이탈리아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라틴어를 주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이 라틴어가 프랑스어처럼 영어의 어원을 많이 가진 그런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중에 이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음악적인 이론이랄지 아니면 음악적 실습이랄지 이런 순간들에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파사지오라든지 파사지오는 패세지의 어원이죠. 그래서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파사지오는. 그리고 뭐 마스케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옥타브는 누구나 뭐 몇 번씩은 접해본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옥토가 이제 파를 뜻하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옥타브는 그 8도 레미파솔라시도 완전 8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옥타브도 라틴어에서 왔고 뭐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계에 시간을 지정하는 이 문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자로 되어 있는 시계가 꽤 많아요. 그래서 로마자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로마자도 이제 라틴어 쪽에서 기반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듯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이 라틴어에 기반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로마라는 고대 국가는 한 시대를 제패했었고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까지도 일컬어지는 그런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통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단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뭐 종교 그리고 숫자 뭐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 이런 것들을 로마만의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도 이 서양 그 유럽 문화의 많은 것을 근간으로 둔 현대 사회에서도 이 라틴어 기반으로 한 그 고대 로마에서 사용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달력이란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은 이 달력의 이름에 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느냐 하면은 BC 45년, 기원전 45년에 시행되었던 율리우스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5년이니까 지금 2066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달력 체계예요. 근데 이 율리우스력 이전에는 달력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달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달의 순환에 의존하여 한 해를 계산하며 여름과 겨울이 섞인다. 12개월로 이루어진 한 해는 춘분에서 시작된다. 한 해는 365일과 6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봄과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12개월은 각 3개월씩 4개로 나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태양력을 사용했다는 이 기록이 남아 있고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는 이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각각 30일씩 1년을 12달로 나누어 사용했다. 이미 거의 한 5000년이 더 된 옛날부터 지금과 흡사한 거의 비슷한 달력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집트는 정말 알면 알수록 굉장히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인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력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업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언제 씨를 뿌려서 곡식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수확하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재산의 의미도 나중에는 띠게 되죠.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절기가 있듯이 이 서양 문화권에서도 절기를 4절기로 나누어서 1년을 지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첫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에서의 춘분에 해당하는 봄의 절기를 한 해의 시작점으로 두고 여름, 가을, 겨울 이 4절기를 구분지어서 1년이라는 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의 이름, 월의 이름이 언제 기초가 만들어졌느냐? 이 고대 로마의 건국왕인 로물루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대 로마의 건국왕인 로물루스라는 왕이 이 첫 절기인 춘분에 해당하는 시점에 이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이름을 붙여서 마르스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르스를 첫 달로 지정한 이유는 그 춘분, 봄이 시작되는 한 해의 첫 절기,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예전 서양의 역사를 보면 아주 그냥 약탈의 연속의 연속이에요. 식량 생산과 전쟁이 그냥 국가의 아주 가장 큰 중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년의 첫 번째 달의 이름을 마르스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달에 이 풍요와 미를 상징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따서 아프로디테의 달이라고 이름을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이제 헤르메스의 어머니이자 성장의 신인 마이아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마이아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이 주피터의 아내이자 이제 결혼한 여성들을 상징하는 신인 유노 혹은 주노라고 불리는 여성신의 이름을 따서 유노의 달, 주노의 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1월, 2월 이런 식이 아니라 마르스, 아프로디테 이렇게 명사격으로 지칭을 한 게 아니라 마르스의 달, 아프로디테의 달, 마이아의 달, 유노의 달 이렇게 형용사격으로 이름을 지칭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이 4번째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5번째부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부터 4번째 달까지는 이 본인들이 추앙하고 섬겼던 신의 이름, 본인들이 좋아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지칭을 했고, 5번째부터는 그냥 5번째 달, 6번째 달 이런 식으로 쭉 불렀다고 해요. 10번째 달까지.
그래서 그 이후의 달에는 퀸틸리스 5번째 달, 섹틸리스 6번째 달, 세프템버 7번째 달, 옥토버 8번째 달, 노벰버 9번째 달, 디셈버 10번째 달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금은 좀 성의 없어 보이는 이 이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심플한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달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10번째 달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12달을 쓰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12달을 안 썼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10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의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죽은 겨울의 시간이라고 해서 딱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고 해요. 시간은 지내지만 딱히 의미를 두고 지칭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혹한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추위를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깜깜하고 뭐 이제 농작을 하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지도 못하는 그 깜깜이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죽은 겨울의 시간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로물루스 왕의 다음 왕인 누마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누마 왕이 그래도 이 61일간의 이 죽은 겨울의 시간에도 좀 지칭하는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11월에 해당하는 달의 이름을 우리에게는 두 얼굴의 신으로도 유명해요. 야누스. 이 야누스가 태양의 순환과 그리고 시작과 변화를 뜻하는 그런 신명을 갖고 있는 신이기도 합니다. 이 야누스 신의 이름을 빌려서 야누스의 달이라고 11월을 지칭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은 다음 새해를 준비하자는 그런 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다음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화라는 뜻의 페브룸이란 단어를 차용을 해서 정화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12월을 지칭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름이 이제 누마왕 때 구축이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언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순서대로 달력 이름이 배치가 된 걸까? 정해진 걸까?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율리우스력 이때부터입니다. 기원전 45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시행을 한 역법이에요.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누구는 들어봤고 누구는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줄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집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바로 이전인 고대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집정관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후에 카이사르를 로마 제국 황제를 뜻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세자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서 사용이 되었었고 독일에서는 카이제 혹은 카이저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서 사용이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도 짜르라는 그런 명칭이 있죠. 이것들이 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집정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집정관이란 직책의 취임이 1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에 취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몇 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의 때를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유도 있고 이 집정관이라는 자리를 빨리 취임하고 싶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앞당겼다는 이유도 있고 뭐 몇 가지의 유력한 설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정관 취임을 앞당기기 위해서 11월을 한 해의 시작인 1월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이었던 이 야누스의 달과 정화의 달을 한 해의 처음인 1월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달들은 자연스럽게 두 칸씩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후반부의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거는
원래는 7, 8, 9, 10월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9, 10, 11, 12월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율리우스력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생겼죠. 여기 5월과 6월, 지금의 5월과 6월이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언제 바뀌게 되었느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율리우스의 이름을 7월에 해당하는 달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의 이름을 8월에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름을 지정한 거에 대한 설도 몇 가지가 있어요. 7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줄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율리우스의 탄생 달을 표방해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던 이 신의 이름들로 지은 달 바로 다음 달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넣으면서 추앙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설이 있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줄라이가 7월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뜻이 필요했으니까 이 7월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해당하는 위치에 본인의 이름을 넣은 거고, 또 하나의 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평민 시절의 이름이 옥타비누스예요. 그냥 8번째 남자아이라는 뜻인데 아마 8번째로 태어난 자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8월에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재임 시절에 이 7, 8월에 해당하는 이름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문헌에 따르면은 그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추앙하기 위해, 기리기 위해서 8월에 이 이름을 헌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김이, 본인의 영향력이 그 원로원에 어느 정도 어필이 당연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원래 8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7월이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30일, 30, 30일, 30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서 7월 달 이후인 8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 로마에서는 짝수를 홀수보다는 불길한 숫자로 여겼었대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본인의 이름을 딴 달을 8월로 지정을 했는데, 그래도 짝수보단 홀수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달을 의미하는, 그 물리적으로 12월 달이 아니라 절기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정화의 달, 이 2월, 페브루어리에서 날짜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딴 어거스트에 하나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이 31일까지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강제로 30일짜리를 31일짜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로마 원로원에 아무 어필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거를 원로원에서 제정을 해서 추앙을 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아마 본인의 이 영향력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애초에 사람의 권력욕 같은 게 없었으면은 그냥 지금까지도 편하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권력이 뭔지, 그놈의 집정관 취임이 뭔지 지금의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고 있네요.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이런 역사적인 재미도 있는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달력의 이름에 관한, 그 해당 월, 각 달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인 제뉴어리는 태양의 순환,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신인 야누스에서 파생된 말로 원래는 11월이었다. 2월인 페브루어리는 정화를 뜻하는 페브룸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1년 중 가장 마지막 달인 12월이었고, 마지막 날을 8월에 뺏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월인 마츠는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서 파생된 말이고 원래는 1월이었다. 4월인 에이프릴은 미의 여신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 아프로디테에서 파생된 말이고 원래는 2월이었다. 5월인 메이는 성장의 신이자 헤르메스의 어머니 신인 마이아에서 파생된 말이고 원래는 3월이었다. 6월인 주는 결혼한 여성의 수호신이자 주피터의 아내 신인 유노에서 파생된 말이고 원래는 4월이었다.
7월인 줄라이는 원래는 사 이후로는 신경 안 쓰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로 인해 5번째 달이라고 불리웠으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재임 시절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줄라이로 지칭되어 7월이 되었다. 8월인 어거스트는 원래는 사 이후로는 신경 안 쓰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로 인해 6번째 달이라고 불리웠으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재임 시절 본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이름을 딴 어거스트로 지칭되어 8월이 되었다. 그리고 2월에서 하루를 빼앗아와 31일이 되었다. 9월인 september는 원래는 사 이후로는 신경 안 쓰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로 인해 7번째 달이라고 불리웠으나 현재는 9월이다. 10월인 october는 원래는 사 이후로는 신경 안 쓰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로 인해 8번째 달이라고 불리웠으나 현재는 10월이다. 11월인 november는 원래는 사 이후로는 신경 안 쓰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로 인해 9번째 달이라고 불리웠으나 현재는 11월이다. 12월인 디셈버 원래는 사 이후로는 신경 안 쓰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로 인해 10번째 달이라고 불리웠으나 현재는 12월이다. 이 혼란에 대한 원흉은 본인의 집정관 취임을 앞당기기 위해 율리우스력을 발동시킨 고대 로마정의 마지막 집정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다뤄야지 라고 생각하는 내용인데 바로 달력의 이름에 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로마의 전통신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화에서 가져온 신을 모태로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마르스, 3월의 달이죠. 마르스는 다른 이름으로 아레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마찬가지로 그리스식 신명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어요. 마이아, 그리스식 신명이고 로마에서 똑같이 마이아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노의 달에 해당하는 그 유노는 로마 신명이에요. 로마식의 신명이고 그리스식으로는 헤라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주피터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피터가 그리스식으로는 제우스인 거예요. 이렇듯 로마가 가톨릭이라는 유일신 종교를 국교로 삼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문화적인 정통성, 그 근본 이런 것들을 깊게 하기 위해 그 문화적인 조금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의 다식민 체제 그리고 신화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뭉치기 위해서 국가라는 틀 안에 이 종교를 그리고 신화를 국가 통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국가에 있었던 이 신화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온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재구성해서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신명을 다르게 불렀다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데 다음에 한번 정말 이 그리스 신화 그리고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평소에 궁금하진 않았지만 알고 나면 흥미로운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오늘 달력 그리고 각 월의 이름에 해당하는 어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어떤 좋은 게 있을지 한번 잘 찾아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봐요. 안녕.